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철강 항만 중심의 산업도시인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미디어 아트 축제를 닮은 국제 미디어 아트 행사가 광양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청 벽면이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철과 불을 주제로 한 화려한 영상이 연출됩니다. 철강 중심의 산업도시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의 40여 년 넘는 역사의 세계 최대 뉴미디어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닮은 광양 린츠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빛으로부터 8637이라는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시청과 예담창고, 인설이 공원 등 광양 지역 일원에서 국내외 작가 20여 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8637이라는 것은 광양시와 린치시의 거리를 말합니다. 킬로미터를 말하고요. 빛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철광이사를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쇠, 그다음에 불, 용광로 뭐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특히 이번 교류전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의 지난해 수상 작품이 국내 최초로 전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시쿠츠케 작가의 작품 트레이스 웨이스트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뒤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시각화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We use certain trackers to somehow monitor waste and as a society to see where our waste goes when we throw it away and what we can do with technology. 광양시는 린츠시와 이번 미디어 아트 교류전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시로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저희 콘텐츠를 만들자면 기술이 함께 있는 이 미디어 아트가 우리 시하고 가장 알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우리 향후 미래의 문화산업 콘텐츠로 개발하기에 이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미디어 아트 쪽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 미디어 아트. 광양시가 이번 교류전을 시작점으로 국내 대표 미디어 아트 도시로 성장하는 동력을 키워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 내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다음 주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순천문화재단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조례호수공원 일원에서 한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글 엽서 그리기와 우리말 초성놀이 등 한글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광양시는 공무원과 민원인 출입이 많은 일청사 중앙 계단에 청렴 문구 스티커를 부착한 청렴 계단을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의지와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청사 내부 엘리베이터 안에도 청렴 문구를 부착해 참된 공직자들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사업비 3천억 원 규모의 집단 에너지 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 TW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3,130억 원을 투입해 여수 국가산단에 연간 162만 톤의 스팀과 18만 메가와트 시의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W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지난해 LG화학과 GS EPS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인프라 개선과 각종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고 흥겨운 공연의 골목이 활기로 가득합니다. 순천 중앙로에서 열린 최대 원도심 축제. 패션거리로 조금만 들어가면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축제에 인파가 몰려도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빼면 매출이 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들이 손님들이 오다가도 그다음 차 주차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이 없는 것 같아요. 맛집이 좀 많이 생기고 젊은 애들이 좀 나와야 좀 살기가 있겠죠. 인구 감소와 소비 방식 변화, 경기 침체까지 부침을 겪는 지역 원도심 상권들. 축제와 행사로 사람을 단번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지역 고유의 색을 살린 활성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경험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고 나중에 추억에 대해서 다시 원도심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순천시는 기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개선 외에도 빈 점포에 청년 창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웹툰이랄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테마거리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우리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도심 점포들의 폐업 사태. 골목 상권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인 만큼 이제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보다 사람이 찾을 매력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번 주말 예정됐던 여수 동동 북축제가 태풍 북상으로 인해 다음 달 9일과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축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축제 장소와 운영 시간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축제를 더 알차게 준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인재육성 장학회는 11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해 장학생 526명을 선발하고 12월에 장학금 5억 5,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모집 분야는 성적 우수와 특기자, 다자녀 등 8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3.3%인 19,603헥타르가 벼멸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집중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발생한 벼멸구 피해는 지난해보다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지역은 영광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고 조국혁신당은 대표가 월세살이를 자진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대 후보 비방으로 선거가 치닫고 있어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영광에서는 임차거주 상황은 상당히 논란을. 그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중한 폭행이었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당 차원의 신경전도 계속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영광에 자기 명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장현 후보가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했다며 장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보단 부정적인 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급한 사람들이 다 이제 네거티브를 쓰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자 구도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혁신당을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은 겁니다. 지역 단위 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큰 이해관계보다 지역민에게 와닿는 당의 활동이나 인물 평가가 영향을 준다는 게 다수의 분석입니다.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제 인물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의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순천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10대 여성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지난 1일까지 3,000명 이상이 방문했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광규 순천시장, 김문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현장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순천시는 추모 분향소를 오늘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물가 상승률은 1.6%, 전남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건 광주는 3년 7개월, 전남은 3년 6개월 만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2%대로 떨어진 이후 넉 달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이 해양 관할구역 획정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해수부와의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며 해양 관할구역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에 11곳, 기초지자체 226곳 중에 73곳이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업과 도서 관할, 해저자원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